지금 국민의힘이 어제 의총을 열었는데 계엄 1년 맞아서 윤 전 대통령 절연이나 계엄 사과를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최수진 원내 수석 대변인이 하나도 없었다고 답을 했어요. 저는 이 답을 듣고 좀 약간 아니 근데 기자들도 당연히 그런 논의가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제 장도혁 대표 취임 100일이자 계엄 1년이니까 뭔가 메시지가 나가겠지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총에서 논의가 있겠거니 하고 물어봤는데 하나도 없었다라고 딱 자른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당 분위기 반응이 어때요? 이 자체가 메시지죠, 뭐. 그러니까 되게 좀 흐릴 수도 있잖아요. 뭐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다 그냥 하나도 없습니다. 얘기는 안 하겠다.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면은 진짜로 다들 이제 눈치 보느라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도 대변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게 받아들여지는 건 이 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중에 뭐 어떤 거였을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당내에서는 이렇지는 않아요. 당내에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거 이대로 못 가. 우리 뭔가 절연한다는 메시지 내고 사과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일각에서는 장동혁을 사수하자 하라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굉장히 우호적인 뭐랄까 방어하는 듯한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거는 아마도 굉장히 위기 의식을 좀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떻든 간에 이제 1년이 됐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잘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재판정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문제는 이제 그동안에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두루뭉술이로 사과는 했지만 탄핵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한국민들에게 다대한 고통을 주신 거에 대해서 통속의 염을 갖고 있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도는 근데 우리 땅이다. 그리고 무슨 야스쿠니 신사는 계속 참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진정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 계엄 때문에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 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장 대표가 해 주실 수 있을지. 왜냐하면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무슨 지금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되게 부정선거란 자들과도 같이 가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유정화 변호사, 윤 전 대통령 변호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가 장동혁 흔들지 마라라고 페이스북에 또 썼고 송진호 변호사도 국민의힘 일부 쓰레기 의원들과 레거시 미디어들이 야합해서 일제 총공세를 하고 있다. 민주당만도 못한 쓰레기 XXS들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이 계엄을 사과하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못할 거예요.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걸 보통 이제 우리가 쉽게 관성이라고 하는데 뱉어놓은 말은 강하게 뭉쳐서 싸우자.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체제 전쟁이다. 체제 전쟁은 이념 전쟁이잖아요. 그러면은 현 정부와 맞대응할 수 있는 건 뭐냐? 내란을 척결해야 된다는 반대 개념입니다. 내란을 지켜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체제전쟁을 뒷받침해줄 세력은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정광훈도 품어야 된다. 이걸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2월 2일까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12월 3일 날 갑자기 절연을 해요? 이거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못하는 거고 어중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했다가는 본인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큰 어떤 덩어리를 지탱해주는 황교안 정광훈 세력이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까지 돼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보는 거고 나경원 지방선거 기획단장 자체도 부정선거 윤핵인 세력과 왜 손절하느냐. 표가 되는데 정치인 표 되는데 다 잡아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일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한심하다 그러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장동영, 나경원 두 분은 참 고마워요. 그렇게 해주셔야 지방선거를 조금 민주당이 덜 힘들게 치를 수 있는 상황 맞다. 근데 이게 꼭 생각을 고쳐먹어서 할 수 있는 사과가 아니라 체질상 이제는 못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선택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장외 이제 집회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구미 갔더라고요.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찾아서 오전에는 생가 찾았고 오후에는 이제 규탄 대회 한다는 건데 어제 보니까 원내 당협위원장들 워크숍 가서 움츠러들어서 우리끼리의 싸움을 하기 전에 당당하게 나서서 이재명 민주당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어제 워크숍 가셨죠? 네, 갔습니다. 네, 갔었는데 저는 이제 오후에 방송 일정이 있어서 오전에만 그 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는 점심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저는 뭐 무슨 얘기했는지는 나중에 전에 들었어요. 아니 민주당과 싸우는 건 당연한 거지.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싸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싸울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싸움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싸우면 싸울수록 지지도가 떨어진다. 그럼 이건 생각 달리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요. 뭐 12월 3일 날 당장 그 계엄과 관련해서 각 방송사들이 다큐멘터리하고 특집 기사 나오고 그럴 텐데 12월 2일까지 길거리 돌면서 아스팔트에서 뭐 싸우자 얘기한다는데 끌어내리겠다. 뭐 어떻게 끌어내리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론스타와 관련해서 보수가 했던 어떤 역할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한동훈 미워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한 그런 역할들 같은 것들은 아예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볼드모트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해갖고는 이게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회의감이 드는데 뭐 또 이런 얘기하면 뭐 당론에 뭐 당론인지도 모르겠지만 뭐 이게 당에 가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는데 당 대표가 생각하시는 게 당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민주당도 당장 그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게 그게 당이 아니에요. 그 우리도 장동혁 대표가 외치고 있는 게 그것만으로 다 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있다는 거를 그리고 반대 의견을 그 수용을 하려고 하든가 적어도 반대 의견을 발표를 할 수는 말할 수는 있는 권한은 줘야지. 그것 자체를 무슨 뭐 해당 행위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려는 건 군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얘기고 이건 용납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용납되면 안 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 장동혁 대표는 절대 변심이 불가능하고요. 사실 나경원 의원도 그다음에 이 윤어게인에 대해서 당내에서 말을 못하는 분들도 어차피 본인 공천권이 갈려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강성 당원들의 비율을 높여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후보가 되고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민심을 얻어서 본선에 이기는 운 좋으면 이기는 거고 저도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국민의힘의 그 보수의 그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예. 안 그래도 국민의힘 지금 경선룰 당원 비율을 50에서 70으로 올린다.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확정된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거 민심과 거꾸로 가는 것이다. 윤상현 의원이 재고 요청했고 오세훈 시장도 당에 우려를 전달을 했다는데.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박형준 부산시장도 12월 3일 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왜냐면 이분들은 재선 나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장에서 분위기 볼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자는 건 이거 뭐야? 이런 생각 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뭐 얘기하는 것은 뭐 모르겠어요. 이제 무슨 의미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민주당도 그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에 이제 이걸 1대1로 하겠다라고 할 때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당원 투표를 거쳤어요. 근데 그 당원 투표도 상당히 형식적이죠. 왜냐하면 뭐 80몇 프로가 찬성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투표율이 16%인가 네. 그래. 그럼 결과적으로는 10%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놓고서 찬성이 10%인데 그걸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상당히 눈속임에 가깝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왜 이런 걸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 그냥 나와서 5대5였는데 7대3으로 하겠다. 왜? 그리고 무슨 근거로? 누가 그걸 주장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당원들한테 뭐 의견을 수렴하거나 무슨 예를 들면 최고회의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했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야말로 굉장히 비민주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론이 또 비등하니까 그것도 또 결정된 건 아니다. 결정된 거 아닌 걸 왜 발표해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네. 1인 1표제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원 투표 지난 19일에서 20일 이틀간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참여율은 16.81%였고 네. 찬성이 86.81, 반대가 13.19로 집계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어제 당무위에서 뭐 넘긴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보류가 됐거든요. 네. 당무위 회의에서 뭐 고성이 회의장 밖에까지 들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일단 일주일간 보류지만 수정안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1인 1표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마음먹은 대로 밀어붙일 수는 있는 여건인 건 같아요. 그런데 이견이 워낙 크고 이거를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했기 때문에 우리 하는 것들이 명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이재명 대표도요. 1인 1표제 부분들을 시행하기 앞서서 내부적인 고심을 많이 해서 결국엔 그거를 마무리 못 지고 나왔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1인 1표제는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거든요. 대의원이라는 건 이 민주당의 오랜 기간 동안 열성당원들이 그 자리에서 그 열악한 지역에서의 의견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 전국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제도가 없애서는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재명 대표 때도 고민을 해서 비율만 줄여왔어요. 뭐 100에서 70에서 50에서 20까지. 근데 이거는 1인 1표제로 확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의원제 폐지가 과연 맞느냐라는 차원에서는 아마 그 전국 정당에 대한 영혼을 갖고 있는 어떤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요게 강행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크게 마찰음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걸 안 하게 되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던져놨는데 안 하고 물러서면 리더십에 좀 흔들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절충안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가져올 건지 TK, PK 쪽의 대의원들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어떤 특별한 어떤 포지션을 유지하고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주면서 1인 1표제의 큰 맥락을 갖고 갈 건지 이걸 지혜롭게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1인 1표제 방향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이제 구다리가 있으면 일단은 민주당의 전통인 대의원제의 성격을 그래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맞아요. 두 번째는 1인 1표제의 큰 명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통신도 좀 미비하고 뭔가 의견 전달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투표에 참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대의원제라는 것 자체가 좀 오히려 민의를 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내지 뭐 너무 한쪽으로 몰려주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 것 같고 1인 1표제의 큰 명분에는 찬성을 하지만 왜 지금 이 시점이냐 시점과 이 시점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제도적 문제는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충분히 수기해서 방안은 도출할 수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표면적으로 도출되지는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있는 건 정청래 지금 대표가 연임을 위한 지금 방안으로 시급하게 서둘리는 거 아니야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풀어주면 돼요. 정청래 대표가 아니 그럼 나 연임하지 않는다. 내가 1인 1표제에 대해서 당원 주권을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수기 과정 거쳐서 통과시키면 돼요. 두 번째, 지금 하는 시기가 문제라면 그러면 내년 전당대회 8월에 이 1인 1표제 대의원 폐지 부분을 전당대회에 동시에 올리겠다. 그래서 뽑히는 전당대회 당대표와 그다음에 이 당원 당규에 대한 중요한 대의원 폐지를 같이 묶어서 처리하겠다. 그러면 오해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해 당사자인 정청래 대표 의견은 이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 정도 전제가 되면 나름대로 크게 마찰이 없을 텐데 지금 오해하는 것은 이게 이해 당사자인 정청래 대표를 위한 당원 당규 개정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축 같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나 연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없을 것 같고 뭐 최대한으로 전당대회 때 그때 다 같이 올려서 하겠다라는 게 될지 어떨지 모르는데 27일인가 28일 날 하려고 하다가 일주일 유보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민주당 집권당이 요새 집권한 데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좀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뭐 그걸 이제 그런 내부의 문제점들을 뭐 내란당 뭐 국민의힘 해산시켜버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상쇄하려고 하고는 계시지만 지금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주고 있다. 집권당이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